생각해보니까 4명 중에 저 혼자만 피해자인 것 같고 3명은 다 같은 일당인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연락은 끊기고 돈은 돈대로 이제 다 가버렸고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는지 막 안녕하세요. 서울 살고 있는 38세 회사원입니다. 총 채무액이 6,500만 원 정도 됐었고 상감은 58% 정도 받아서 월에 77만 원 정도 3년 납부로 확정됐습니다. 제가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소액 정도는 다달이 이제 납부를 하고 있는 채무가 있었고 보이스피싱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갑자기 확 빚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아니라서 회생도 알아보고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. 요즘 신종 사기라고 해서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쿠팡에 입점됐다라는 걸로 해서 물건을 사고 리뷰를 달면 수익금을 주고 소액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팀 미션이라고 해서 4명이서 한 팀이었어요. 2천만 원, 3천만 원대 물건까지 구매하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현찰을 사이트에다가 넣어서 충전을 하면 그다음에 걔네가 이제 포인트로 전환을 해주고 그 포인트로 물건을 사는 시스템이라 제가 카드론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현찰을 보낸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그냥 보내게 된 거죠. 당일날 바로 수익금이 배분이 된다라고 해서 카드론을 받아도 뭐 당일 안에 바로 이제 변제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도 않고 신용에도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였는데 총 금액이 4,800에 내야 하는 금액 막 이런 거를 다 합쳐서 도합 5,200만 원, 3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베스트 리뷰나 이런 거는 상품에 대한 사진을 찍고 사용 후기라든지 막 이런 거를 적는데 정말 한 줄만 리뷰를 달아도 됐었어요. 이거 약간 좀 느낌이 안 좋다 해서 인터넷에 혹시나 이제 한번 찾아봤었어요. 그랬더니 그런 피해 사기 사례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경찰서를 가서 접수하고 그때 당시에도 보이스피싱 범들이랑은 연락이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경찰 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수사가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한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연락은 끊기고 돈은 돈대로 이제 다 가버렸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4명 중에 저 혼자만 피해자인 것 같고 그 3명은 다 같은 일당인 것 같아요. 추후에 얘가 뭐 1대1로 메시지를 보내도 전부 다 바로 차단이 되고 대화방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. 공황장애가 와서 계속 집에서 울고 지쳐서 잠들고 심하게 그랬었어요.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는지 막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일반 직장인이 4천만 원 돈이 되는 돈을 마련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제 암담한 거죠. 마음껏 차라리 썼으면 억울하지라도 않는데 그런 돈도 아니었고 그냥 다 남한테 갖다 줘버린 돈이 돼버렸으니까 아무래도 한 3-4군데 정도는 알아봤던 것 같아요. 당장에 돈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다 보니까 비용적인 것도 좀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 수입료는 얼마고요? 부터가 나와요. 플랜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다 라는 거에 대한 것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으시더라고요. 일단 수임을 해라 라는 식으로 영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다른 데들도. 근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보게 됐는데 여기도 상담은 한번 받아봐야겠다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상담 문의글을 남겼었고 어떤 경위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플랜을 잡아서 사기당한 금액이라든지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의 생활 패턴이 아닌데 이런 점을 강조해서 탕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친절하게 얘기도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 것까지 더 넣어서 어떻게든 더 탕감률을 더 낮춰보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는 쪽으로 저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죠. 일단 확정을 받고 나다 보니까 마음은 훨씬 편하고요. 제가 사기 맞았던 돈보다도 훨씬 작은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진 상태예요. 지름길이 사실 수입료가 저렴하지는 않아요. 근데 다만 그만큼의 값을 한다는 거는 만족해요. 만족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미비돼 있는 거라든지 놓치는 거 없이 꼼꼼하게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. 제 상황을 아는 지인들도 야 너 변호사비 뽑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. 지인도 지금 다른 데에서 회생을 하고 있는데 저랑 좀 터에 있는 상태가 비슷비슷한데 그분은 제 2배 정도 되는 금액이 변제액으로 나왔어요. 너랑 나랑 상태가 비슷하고 뭐 환경이 비슷한데 그분은 저보다 수입료가 한 70% 정도 됐었거든요. 본인이 썩 만족하지는 않더라고요. 아무래도
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도 차라리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 싶으면 저는 비용은 안 아끼는 게 가장 이득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월급을 받아서 사실상 생활을 하는 패턴이 혼자 자취를 하다 보니까 월세도 나가고 그에 따른 관리비 그리고 뭐 보험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들고 있는 보험료 통신비 뭐 이런 것들이 나가고 나면 남은 월급은 사실상 거의 카드값에 다 들어가는 정도였는데 훨씬 더 절약을 하고 있어요. 배달 10번 시켜 먹던 것도 5번 정도 되고 사실 좀 빠듯한 비용이에요.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는 상태라 빠듯하기는 해도 최대한 아껴서 해보자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아직은 임하고 있죠. 저는 체납이 되기도 전부터 알아보고 바로 수임하고 움직였던 케이스라 내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주저하지 말고 일단 빨리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. 같은 사태가 벌어져도 또 똑같이 움직일 거거든요. 나에게 위기가 왔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그냥 주저없이 빨리빨리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더 덜 힘들어요.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고갈이 되고 쪼들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가장 많이 힘들더라고요.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시작해서 마음의 짐이라도 빨리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가장 이득인 건 없다고 생각이 돼요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안녕!